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리크루팅은 Y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왜 당신이랑 이 사업을 하는지, 당신의 이런 점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그에게 가서 공격적으로 프로포즈 해보자.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더 랑현 라이브 아침 미팅 MC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김보람이 사장님의 다음샷, 투핀업을 위한 그룹에 더 헌신하고 성장할 것을 다짐하셨죠. 그리고 스토리의 위대함이란 첫 스타트를 메가스타의 AI, 박은영 사장님의 마이스토리 1분간의 그 기승전결을 통해서 상황별 체크 포인트를 레슨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댓글로 감사의 글, 또 응원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틀째죠. 이틀째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우리 랑현 사장님들께 나를 표현하는 시간이죠. 이분은 그룹에서 초긍정 에너지와 그리고 언제나 솔선수범하시고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사장님이세요. 예,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박혜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박혜정 사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잠깐 나갔다 왔어. 그러셨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이게 노트북이 아니라 핸드폰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노트북으로.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인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가 많은 그룹 메가스타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사업가 박혜정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남경 스폰서님, 그룹장님은 허병채 주민의 그룹장님이십니다.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는 태평양 브랜드를 3년간 방판하게 됩니다. 매월 초마다 300만 원의 제품을 주문하면 그 달 안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다 소진될 때도 있고 재고가 남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0도 제품으로 기미가 좋아진 친구로부터 뉴스킨 사업 설명회를 전달받고 6개월간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덕역 백사버 강의장에서 매일 11시, 2시, 저녁 8시 강의를 들었고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점에서 직접 3-4권의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재구매를 바탕으로 제품의 소비재가 입소문으로 전달되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랠리도 혼자 가게 되고 일본 컨벤션도 스폰서 없이 혼자 가게 됩니다. 일본 컨벤션에서 빅플레리스로 20대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몬드 100만 잔자가 3박 4일 동안 끝도 없이 쏟아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뒤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모습이 아직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네. 박혜정 사장님 1분 마이스토리까지 연결해서 해 주셨네요. 사장님 허병천 그 그룹장님 발음 잘해 주셔야 돼요. 혼나요. 랠리도 잘못해서 혼났어요. 네네. 맞아요. 어제 오늘 그 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어찌 됐든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사장님 제가 초창기에 사업할 때도 사장을 뵀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뉴스킨을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장님의 열정과 성실함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사장님의 이 뉴스킨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일본 컨벤션을 다녀온 다음에 주변에다가 빅브네스를 굉장히 많이 전했었어요. 근데 나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대문도 없이 제품 유통이 안 되는 사업 설명을 피라미드식으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팀원도 생기지 않고 조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 아주 큰 일이 생겨서
뉴스킨을 투잡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내키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류 유통을 하는 일인데 물건 진열이나 뭐 행사 진행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요양원 일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상사들의 갑질이 도가 지나치게 심했고 음. 그들은 늘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생기지도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만 전가시키는 일이 반복되곤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뉴스킨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과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남경 슈퍼서님의 뜬금톡 한 번의 시작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현실을 정리하고 뉴스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했던 동굴에서 밖으로 나와서 밝은 빛을 보게 해준 김남경 슈퍼서님 덕분에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게 뉴스킨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경 슈퍼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킨의 복귀 후에 스폰서님의 제안으로 TR미와 부스트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애용 후에 한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많이도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고 TR미를 해보겠다는 고객들도 생겨나고 그들 또한 TR미를 통해서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킨을 접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뉴스킨을 접하고 다른 일로 잠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될 거예요. 물론 뉴스킨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 안에서 활용도 하지만 비교가 돼서 그 안에서 '이 일은 내가 내 일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된 게 그 스폰서의 그 뜬금톡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또 다른 프로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사장님 표정이나 새로 시작하는 그 뉴스킨이 지금 다시금 이번 올해 목표를 좀 다잡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2024년 사장님의 목표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매일 3 방을 목표로 했었는데 하다 보면 1방 하다가 2방 하다가 그럴 때가 많았는데 첫 번째 제일 목표가 매일 3방 꼭 하기. 그리고 매주 2 건의 AR로 하기, 매월 1 명씩 LOI 넣기 이렇게 하다 보면 4 월까지 EBP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9 월까지 SBP가 돼서 9월 컨벤션에서 스폰서님들과 EBP 파트너들과 SBP 성계라인 사장님들과 글로벌 리더로서 다 함께 무대에서 신나게 즐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사장님의 그 목표 안에는 지금 보니까 행동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시길 응원할게요. 그래서 감사 2024년 이 목표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다음 샷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과거에 뉴스킨 사업하는 거는 그저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만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뉴스킨 사업 같이 하자고 해 보자고 말을 할 거고요. 초대 멘트도 자꾸 시도해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초대 멘트 하는 게 이게 쉬워졌어요. 어. 그래서 한 사람만 시켜 달라는 말도 너무 잘해요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레스토랑 대문 후에 소개가 줄줄이 막 사탄처럼 나오는 요즘 엄청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표정에서 보입니다. 사장님, 그 다음 샷 사장님이 정말 집중하셔서 올해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번은 MC 원픽 시간이죠.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이제 퍼레니얼 인텐스 바디 모이처라이저. 근데 저는 현장에서 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퍼레니얼 로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 로션을 팔을 걷어 붙입니다. 이렇게 걷어 붙여서 "한번 만져 보세요."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매끄러워요? 이게 퍼레니얼 로션의 강점이거든요. 고보습에다가 테라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객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꿈치가 거칠어지거나 이럴 때 우리 셀트렉스 있잖아요. 셀트렉스를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팁도 나누고 저는 이걸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발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제 몸에 거칠고
각질이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각질이 많이 올라온 이 시기에 하얀 비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각질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인데 이거는 그냥 나가는 제품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 고객들은 아마 모두가 쓰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나가서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장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어제 발표가 났죠. 어 그 글로벌 라이브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에서 그것도 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이 되는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라고 하는 곳이 새로 생겼어요.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더라고요. 그곳에서 15,000명을 예상하고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9월 6일, 7일 이틀간, 또 유타에서는 7월 26일, 27일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서 하는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죠. 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9월을 진짜 9년처럼 써보겠다. 9개월을 9년처럼 써보겠다. 그래서 우리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기로 이번 드림 캠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초대에 집중하고 레그를 확장하고 해서 많은 성장을 해서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의도입니다. 성의도 미리 보기 시간인데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메인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얘기인지 또 아시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씨 뿌리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강사를 통해서 팁을 얻고 그걸 또 현장에 가서 해 보죠. 오늘 그 시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더 랑연 라이브 스토리의 위대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메인 우리 강사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강사님이라기보다 오늘은 저랑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눌 거거든요. 엄청 진지맨이십니다. 사전 미팅할 때도 진지하세요. 좀 같이 웃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은 못 가졌는데 근데 내 옆에 이런 형제라인 사장님 계시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 사업자의 자세, 보상 이런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어제 뵈니까 멋진 핸섬 가이시더라고요. 예, 우리 궁금하시죠? 근데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박형근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스 그룹에서 사업하는 박형근입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주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모든 분이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사장님이 어떤 이렇게 진입했는지 아실 수도 있지만 랑연 라이브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사장님의 1분 마이스토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취업 준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평일 낮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에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임종을 못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음.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는데요. 그때 '정말 세상이 넓구나.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그런 삶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하고 있을 때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뉴스킨 사업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26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9년째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26살에 저 26살에 둘째를 낳았는데 예. 26살에 이 사업에 어떤 가치를 보고 진입하셨다.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스토리의 위대함 보상편입니다. 예. 참 이 여기에 맞는 강사분을 초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은 사업 초기에 뉴스킨 보상의 어떤 부분이 강하게 와 닿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까요? 네. 사실 저는 큰 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 본 적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 뉴스킨 사업을 공부하고 또 보상을 이해해 보니까 일단 이 사업으로 직장인 월급만큼만 벌면 일단은 삶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음. 내가 재구매 소비자 30 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벌게 되고 또 그렇게 나처럼 100만 원 벌 사람 4 명만 만들어도 직장 다니게 됐을 때 수입을 넘어가는데 사실 회사는 수입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그때부터 수입이 레버리지로 늘어나게 될 수 있는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설령 뉴스킨 사업을 잘 못해도 무조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학교 등록금과 시간을 쓸 바에 '학교 그만두고 어린 나이에 뉴스킨을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똑똑하시네요. 그걸 비교 분석을 하고 내가 직장 다녔을 때에 뭐 200을 벌던 300을 벌던 거기까지가 한계잖아요. 저도 은행을 다녔지만 1 년에 호봉 오를 때 금액이 9만 얼마? 10만 원도 안 오르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 금액만큼을 딱 벌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레버러지가 나겠다.'라고 하는 걸 참 똑똑한 마인드로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니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림이 없으셨겠어요, 박형근 사장님. 딱 그렇게 정하고 가니까. 네. 뭐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뉴스킨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봤기 때문에 또 중간에 제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또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사서 고생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극복하고 넘어가는데 크게 이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는 그걸 굉장히 크게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내가 경제적인 걸 하기 위해서 모든 부딪힘이 있는데 뉴스킨에서는 그 이상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 부분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것과 우리가 현장에서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박형근 사장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요 차이를 좀 아시게 될 거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과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마 요 시간에는 조금 적으시면서 체크를 해 가면서 현장에서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예. 박형근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내가 대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스토리를 통해서 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음. 상대의 거부감은 줄어들고 또 공감은 커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 점검을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잖아요. "너 요즘 직장 생활이 어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지 음. 남의 밭에 농사 짓는 거야. 그게 노동소득이야. 너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 회사 오너의 부속품이야. 회사가 너 인생 책임진대? 그럼 은퇴 후에는 손가락 빨면서 살 거야? 결국은 네 거 해야 돼." 이런 말을 사실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스토리로 풀게 되면 어 조금 더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음. 들어서 어 나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직장 들어갔잖아. 나 처음에는 회사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에 내가 지치더라고. 성장도 없고 자유도 없고 결국 남의 밭에 농사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우리 부모님을 봐도 회사가 결국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아 결국은 내 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됐고 사업을 공부하게 되면서 '아 이게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의 차이였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됐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렇죠. 그대로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가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맞아. 그게 지금 내 상황인데 나도 공감해. 나도 그 말을 이해해."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실제로 저는 BOM 기초 사업 설명 강의를 할 때 처음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할 때 제 마이 스토리를 풀 때 이때도 제가 처음 오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마이 스토리에 녹이거든요. 예 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 오신 분들께 "여러분 이왕 오신 거 제 얘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는 처음에 이런 자리에 강의 들으러 왔을 때 너무 사람도 많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그때 음. 제가 했던 생각이 '맞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고 했어. 이왕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거 나 집중해서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공감을 하는 거죠. 또 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제 강의 한 번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의 많이 들어보시면서 사업을 검토해 보세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다면 또 제 얘기에 빗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 강의 하나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그 재수학원 하나 알아보는 데에도 제가 한 달 동안을 꼬박 직접 학원들을 다 다녀보고 검토하면서 알아봤었거든요. 그 음. 이유는 당시 제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던 건데 그렇듯이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업을 알아보러 왔잖아요. 당시에 저는 '아 내가 사업을 알아보는데 한 번 듣고 충동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3 개월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었고 그 판단이 제가 가장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아 맞아. 저 말이 맞다. 그럼 나도 강의 한 번 듣고 판단하지 않고 3 개월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공감대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거부감을 줄이면서 제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음. 바로 스토리의 위대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지금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과 나의 스토리로 전달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네요. 앞부분은 뭐 현실 점검이 됐던 BOM 강의가 됐던 그분들한테 강조를 할 때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느낌이었는데 후자는 공감하게 하고 그분이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걸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주도적인데요. 어제 박은영 사장님이 얘기했던 좋은 질문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들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 그거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스토리의 위대함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풀어내는 박형근 사장님의 이 풀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에서 막 듣고 싶어요.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장님들 오늘 좀 적어 보셨죠?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멘트 맛집인데요. 네. 그렇다면 박형근 사장님, 네. 사장님이 이 초기 사업자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상을 전달하는 그 현장 노하우 있죠.
네. 우리가 사장님이 PPT를 통해서 우리 그냥 기본적인 보상 이런 거 말고 현장에서 사장님이 풀어내는 걸 우리가 지금도 말로 듣는 것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되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시작할 때 진지하다 그러셔 가지고 네. 그게 좀 지금 웃겨 머릿속에 주세요. 계속 기억이 남아서 근데 핸섬 가이도 있었어요. 다 네. 잘생겼대요, 아 사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데모를 하고 나서 보상을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때의 케이스를 하나 먼저 아 말씀드리면 데모누 보상? 네. 네. 우리 누나 같은 김은정 사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네. 제가 대상자를 그냥 누나라고 표현을 해서 해 아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누나라고 해 주셔서. 네. 누나 네. "누나 오늘 제품 체험 받았잖아. 좋지. 근데 너무 이 괜찮은데? 근데 있잖아. 내 소비자 중에는 지금 한 달에 많게는 20만 원 정도씩 매달 버는 소비자도 있다." 어. 소비자라 그러면은 그냥 제품을 쓰는 돈 쓰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음. 근데 소비자 중에서 매달 2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들어가는 내 소비자가 있어. "누나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달 2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연금처럼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훌륭하지. 너무 너무 좋지. 좋지. 대박이지. 음. 근데 내 소비자 중에 그런 소비자가 있는데 정말 웃긴 게 그분이 한 게 거의 없다. 우리 제품을 쓰면은 100% 효과가 나거든. 근데 그분이 당뇨가 있으셨는데 우리 제품을 3 개월 먹고 병원 약 끊을 정도로 좋아진 거야. 근데 그때 음. 내가 그분한테 주변에 우리 제품 필요한 사람들을 나한테 소개하는 방법과 멘트를 내가 적어서 줬었어. 그랬더니 음. 실제로 그분의 주변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보이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나한테 소개를 붙여 주는 거야. 음.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들을 내가 그분의 소비자로 다 만들어 줬거든. 음. 그랬더니 그분은 매달 지금 2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 형태로 소득을 받고 있어. 대박이지? 괜찮다. 누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 근데 그럼 그전에 어떻게 하면 돼? 누나는 다시 말해 줘 그냥 봐봐. 일단 누나는 제품 쓰고 임상 내면 돼. 어. 비포 애프터 어. 내면 주변에서 물어볼 건데 그때 나한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내가 그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음. 지금 해야 될 건 뭐라고? 일단 제 비포 애프터 내는 거야. 제품을 쓰고 임상을 어. 내는 거. 그치. 그것만 하면 돼 일단은. 야 이게 카드 주면 돼? 카드 주면 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제품은 씁니다. 그쵸? 예. 제품은 그쵸.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음. 비포 애프터를 열심히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음. 보상을 숫자로 이렇게 해서 소개하면 너 6% 들어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너와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스토리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음. 스토리로 표현을 하는데도 한정적인 안내를 그냥 딱 이렇게 왁구를 짜 맞아요. 주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그거부터 해 볼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나중에 '나도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개가 나고 부수입을 조금씩이라도 벌고 있는 키맨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키맨들을 이제 리크루팅하는 과정에서의 보상이에요. 이미 소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미 네. 누나가 소개를 임상이 나서 소개를 하게 됐고 음. 조금이라도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현실화된 거잖아요. 음.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을 제대로 리크루팅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스토리입니다. 자 해 음. 볼게요. 네. "누나 지금 음. 소개 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너무 좋아. 거봐 내 말대로 됐지? 음. 근데 누나 있잖아. 내 소비자 중에서 실제로 누나처럼 소개가 나서 지금 누나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음. 그분이 한 20만 원을 버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2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안 다니고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아. 누나도 잘 생각해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들지. 근데 200만 원이 될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한테 내가 그거 도와주겠다고 했거든. 음. 그리고 나서 내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니까 그분이 1년 뒤에 지금 사업자가 돼서 200을 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분 사업자가 돼서. 엊그저께 퇴사했어. 근데 어떻게 한 건 줄 알아? 사실 이번에도 그분이 한 행동은 별게 없다. 음. 주 1회 정도 나와서 공부를 좀 했어. 그리고 나한테 소개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과거에는 그냥 소개해서 붙여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랑 본격적으로 협업을 한 거야. 음. 누나도 주 1회 정도만 시간 내서 좀 배우면서 동시에 나랑 좀 전략을 잘 짜가지고 하게 되면은 누나 1년 뒤에 그분처럼 퇴사할 수 있거든. 누나는 내가 자신 없을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런 시간이 될까? 누나 일주일에 1시간이야.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시간 내면 돼. 음. 그걸로 출발할 수 있고 일단 내 플랜만 따라오면은 누나 1년 뒤에 내가 퇴사하게 해줄게. 누나는 자신 없잖아. 난 그치.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분 만든 사례가 있잖아. 내가 누나 그렇게 음. 똑같이 해줄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봐. 누나 이번 주에 일단 시간 언제 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시간을 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것 또한 어 200만 원 벌고 싶으면 일단 강의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실제로 누나같이 고민하던 누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 음. 그러니까 나 자신 있어. 그러니까 누나 지금 내가 시킨 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크게 할 음. 건 없어.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음. 이분들이 큰 거부감 없이 그리고 아 나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걸 너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럼 나 네가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게.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음.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사장님.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랑연 사장님들이 나는 지금 처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경험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감이라는 게 아직 나조차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 보겠지만 어떤 얘기를 좀 스토리텔링이 좀 더 이렇게 구현이 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두 케이스는 이미 제품을 쓰고 소비자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의 그쵸. 제가 푸는 걸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먼저 처음에 제품을 모르지만 사업을 먼저 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 아 설명 강의를 네. 그거보다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사업을 내 자신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데모를 하거나 나한테 좋은 키맨이 나왔을 때 내가 박형근 사장님처럼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직 없을 때. 어, 그러니까 초기 그러, 사업자일 때 내가. 내가 스폰서로서 초기 네 사업자일 때. 그쵸. 그쵸. 그러면 박형근 사장님처럼 "나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 음. 무조건 따라와."라고 할 수 어, 있는데 내가 사업한 지 6 개월 아직 핀업이 안 되고 지금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저도 그 시기가 네네네네. 있었고 사장님도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그럴 때는 경우에는 예. 그럴 때는 스폰서를 그런 음. 사람으로 티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난 스폰서를 아직 그런 사람. 초기지만 나의 음. 스폰서님 중에 나를 도와주시는 사장님이 누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줄 수 있는 제조기야. 거기에 특화된 음. 전문가거든. 내가 그분을 음. 만나게 해줄게. 이분이 시킨 대로만 하면 누나가 음. 지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삼자인 스폰서님을 티업을 해가지고 어, 음. 이분이 시킨 대로만 하면 누나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나도 처음엔 자신이 음. 없었는데 이분이 하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누나 내가 그분 만나게 해줄게.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셔서 시간 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하면 아마 해주실 거야, 누나. 이렇게 음. 누군가를 그러한 대상으로 이제 티업을 하게 되면은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초기 때는
나라는 사람이 아직 이뤄놓은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이거보다는 나보다 먼저 한 스폰서를 티업하고 협업하고 그분으로 안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네, 맞아요. 아, 네네네. 그럼 그 다음 스텝은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뭐 제품을 아직 뭐 체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 소비자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사업 설명 듣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업 설명 듣고 나면 좋은 거는 같은데 자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도, 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누나 지금 강의 듣고 알아보니까 뉴스킨 사업이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건 알겠지. 근데 아마 누나 자신 없지. 지금 두렵고 자신 없을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그랬어. 내가 처음에 들었던 감정이 딱 그거야. 그리고 아마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 똑같은 감정일 거야. 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도 그게 너무 두려웠어. 나는 학생이었고 사회 경험도 없어서 아마 더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내가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알아? 누나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음, 번째로 이 사업이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강의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 또 두 음, 번째는 이 사업이 경험 많은 리더들의 조언과 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음,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 난 그게 참 좋았어. 그렇게 차근차근히 이 사업으로 이미 결과를 내신 분들의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이 하는 걸 어깨 넘어 보면서 차근차근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대리점 되는 것을 넘어서 내 소비자 중에서도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더라. 음, 근데 내가 그 사람 사업 관심 있는 사람을 나도 초기니까 내가 직접 가이드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은 나의 업라인 중에 혹은 나와 함께 사업한 뉴스킨 사업자 중에 이미 성과를 내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도와주신단 말이야. 음, 그러면서 나의 소비자 중에 사업 관심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잘하지 못하지만 나의 스폰서님이 직접 케어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리드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내 소비자 중에도 사업 관심 있는 사람이 나왔지만 내 동생도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궁금해 하더라고. 근데 이 사업이 또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들이 그 리더 사장님들의 안내를 받고 사업을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사업이라는 인지를 하고 또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들도 독립 대리점이 된 거야. 근데 이 음, 뉴스킨 사업은 나로부터 확장된 사업자들이 일으키는 매출의 또 5%의 독립 보너스를 6대까지 주거든. 이게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처음엔 나 혼자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팀이 생기고 또 그 팀 안에서 본인의 팀을 리드하는 또 리더 음, 사업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나의 소득도 늘어나고 점점 나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게 뉴스킨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누나 음,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나 처음은 두려워. 그렇지만 이미 경험 있는 리더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또 갖춰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배우다 보면은 누나 처음부터 자신 있는 일은 없지만 배우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고 적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 누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나 일단은 차근차근히 시스템 나오면서 일단 뉴스킨으로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가보자. 이렇게 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강의에서 하는 형태로 뭐 숫자를 넣으면서 보상을 풀고 그림을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 대상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혹은 대상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랬었고 근데 이렇게 하니 그들이 그게 극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음, 결과를 얻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거부감이 줄고 공감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나 혼자는 뭔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두려운데 지금 박형근 사장님이 사업적으로 풀어내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진입하기에 편안함을 주거든요. 근데 진입해서는 어찌 됐든 내가 공부하고 뭔가 알아가면 우리가 아는 뉴스킨을 알게 되면 주도적으로 바뀌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는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가지만 또 나도 그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알아볼 수 있는 그 게이트웨이까지가 너무 편안하게 진입이 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예. 지금 세 가지를 다뤘거든요. 데모누 보상, 그리고 키맨에게 보상,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의 보상. 그것도 또 그냥 어느 정도 사업을 한 우리 같은 이미 좀 맥을 잡은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하는 보상과 또 초기 사업자들이 스폰서와 협업하는 그런 멘트까지 오늘 해 주셨어요. 박형근 사장이 요렇게 또 우리가 PPT라든지 이런 BOM 사업 설명회서만 하시다가 랑연 라이브에서 이것도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준비하시면서의 사장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아니, 이게 너무 떨려 가지고 그 어제 어떤 부분 저녁부터 어 아니 제가 사실 그 랑앤 라이브 이제 또 다음 달부터 또 MC를 하게 되면서 그죠. 이 과거에는 그냥 참여자로 있다가 또 그 랑앤 라이브 시스템을 제가 참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에이스 네. 그룹에서 이게 독립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MC를 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참여하는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만큼 또 잘 준비해야겠다. 이 아침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질문들은 우리 사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또 사장님이 준비하신 전혀 다른 어떤 관점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보상이란 수익 구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뤄 주셨는데 아마 랑연 사장님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이거 다시 한번 듣고 '이 스토리텔링을 내가 현장에서도 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참 좋은 건 이게 다 저장이 되잖아요. 언제라도 꺼내서 우리가 또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박형근 사장님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이모라고 하지 않고 누나라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좀 이것만큼은 우리 랑연 사장님들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좀 '이것만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오늘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의 요약인데요. 사장님들께서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싶다거나 또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어 어떻게 얘기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누구의 사례를 잘 끌어다가 음. 스토리화 시켜서 풀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훨씬 수월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다음에 감사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하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시스템 안에서 또 좋은 그룹 안에서 좋은 또 많은 형제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또 어렵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고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고 맞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현재 사이에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단단해지고 멋진 사업가가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설령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생각처럼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큰 리더가 되게끔 하는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항상 힘내서
즐겁게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꽉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누군가의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랑연 라이브에서 혹은 일반 강의에서 유튜브 강의에서 많은 강의들을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듣는 그 강사의 마이 스토리, 그분이 성장해 낸 이야기, 제품을 사용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현장에 나가서 다 쓰여지는 스토리거든요. 뭐 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재료입니다. 오늘 풍성한 재료를 주신 우리 박형근 사장님 스마트하고 진지하지 않은데요. 재미있는데요. 예. 컨셉이 좀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 월에 또 MC로 진행하실 우리 박형근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수요일 날 리더 메시지가 있는 날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좀 만나 볼까요?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차례 찾아왔다. 함께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힘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설벽에서 그 자리 잡고 오도가지 못할 때 눈물이 나는데 항상 울면서 정말 올랐을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또 대원들하고 셀파드님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마지막 고비 앞에 섰다. 임자체 정상부 바로 아래 150m가량 이어진 설빙벽은 7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고꾸라지려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보지만 한 걸음 떼기가 고역스럽다. 부디 히말라야의 신이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여 삶의 한 자락이 눈부실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정상을 향해 간다. 이제 단 몇 걸음. 마침내 해발 6,189m 임자체 정상. 아홉 명의 대원들 중 8명이 무사히 정상 등반에 성공했다. 그냥 눈물이 나는데 살면서 이만큼 힘든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사장님들 여기는 히말라야 임자체 6,180m 정상입니다. 구름 미친 때 버킷리스트로 히말라야 다녀온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장님들 고생 많았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네, 사장님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죠? 저기 여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좀 잠깐 눈물을 흘렸는데 모셔보겠습니다. 메가스타의 백만장자 김남경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사장님이 완전 안녕하세요. 울려요. 네. 안녕하세요. 인재가 많은 그룹 메가스타에 사업하고 있는 김남경입니다. 저의 스폰서는 허병천 주민의 사장님이십니다. 아, 갑자기 저도 5년 전에 이렇게 히말라야에 다녀왔던 동영상 보니 그냥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냥 눈물이 좀 찔끔 나네요. 아, 히말라야 사실은 도전할 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음, 뭐라 했냐면 어, 미쳤다 했어요. 그리고 무모한 도전이다. 그리고 큰일 난다고 했는데 누스킨 사업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다단계다. 쥐 말아먹는다. 그딴 거 왜 하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 저 우리의 꿈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드림킬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정주행 회장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해보기나 했어? 사장님도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꿈은 내가 말하는 대로, 정말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장님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행동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 조기재 사장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그 다음 샷, 그게 저는 가만히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이 가만히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서 제품을 이야기하고 초대하고, 가서 만나서 사업을 이야기하고 초대하고, 지금 박형근 사장님께서 그 세 가지 초대 멘트를 또 사업 설명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거를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게 시스템에 합류해서 이 드림캠프까지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제가 인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많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제품도 쌓아주지 않고 해서 모르는 인맥을 찾아서 콜드를 했는데요. 가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면 가슴이 어때요? 못 들어가고 망설여지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저기 가게 문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분의 사장님께서 본인의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가게 문에 이렇게 휙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가게 매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제품을 전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저도 이렇게 콜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콜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에 온 것 같고요. 사장님들 새해 엄청난 목표와 다짐하셨죠? 그 다음은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동영상을 지금 보면서 그 함께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히말라야에 올라갈 때 저 혼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우리 누스킨 사업도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스폰서님. 지금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이 사업을 알려줘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사업을 왜 알려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 주민의 허병정 사장님은 정말 내 아이의 성공을 간절히 가장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 사장님들도 스폰서면서 파트너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티멜리트 트립 가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평상시 이렇게 말씀 안 하신 우리 허병천 사장님 말씀에 마음이 많이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님이 계시고 또한
형제나인 사장님들이 계시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형은 사장님이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랑연 라이브도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한 분 한 분들의 준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2024년 정말 사장님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남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올해 꼭 이뤄내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리더 메시지에서 아주 부드럽고 강력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남경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성의도 다시 한번, 공유를 좀 할게요. 예, 왜 서두에 이 미리 보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큰 꿈이 있어도 그 갭을 현재의 갭, 현재와 큰 꿈의 갭을 줄이는 건 행동밖에 없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오늘 하루 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더 랑연 라이브 스토리의 위대한 오상편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정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경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오늘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기 화이팅입니다. 또 내일 뵐게요, 사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문 많으셨습니다. 닫겠습니다. 이성근 사장님 애쓰셨어요. 아, 주민의 스포너님. 어떡하지? 이 노래를 더 듣고 싶네. 저 오늘 누나였어요, 누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